검은색 물감, 지워지지 않는 낙인 교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눈부시게 교정을 비추고 있었지만 강하늘의 마음은 늘 그늘져 있었다. 서울의 한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그의 이름은 맑고 높은 하늘을 닮았지만 그의 피부색은 달랐다.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의 짙은 구릿빛 피부와 곱슬머리를 물려받았다. 그 다름은 늘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하늘을 가두었고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등굣길, 복도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힐끔거리는 시선들. 아무렇지 않은 척 이어폰을 귀에 꽂고 좋아하는 힙합 음악의 비트에 고개를 까딱이지만 등 뒤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쟤 또 혼자네. 피부색 진짜 특이하다. 악의 없는 호기심이라 치부하기엔 그 안에 담긴 배타적인 시선이 너무도 선명했다. 하늘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뿐이었다. 아무도 없는 학교 뒤편 낡은 창고 혹은 햇살마저 비껴가는 공원 구석 벤치가 그의 아틀리에였다. 하얀 도화지 위에서만큼은 그는 자유로웠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선과 색들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의 감정, 그의 세계였다. 때로는 폭발할 듯한 분노가 기괴한 형상으로, 때로는 사무치는 외로움이 깊고 푸른 색조로, 때로는 아주 작은 희망이 여린 빛으로 피어났다. 스케치북 한쪽에는 늘 아버지의 사진이 꽂혀 있었다. 하늘이 아주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늘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스케치북에는 서툰 한국말로 적힌 글귀들이 있었다. 하늘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아이란다. 내 피부색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색이야. 언제나 너 자신을 사랑하렴. 하늘은 그 글귀를 수없이 되뇌며 힘든 시간을 버텨냈다. 어머니는 늘 하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학교라는 작은 정글 속에서 하늘은 늘 혼자였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미술반에 새로운 담당 교사가 부임했다. 정수연 선생님. 그녀는 첫 수업 시간 무심코 지나치던 하늘의 스케치북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터치, 독창적인 구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에 담긴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 수연은 하늘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하늘아, 교내 미술대회 나가보는 거 어때? 내 그림은 정말 특별해. 수연의 따뜻한 격려에 하늘은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 평가받는 것, 그리고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의 불안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김없이 김도윤이 나타났다. 같은 반 부유한 사업가의 외아들인 도윤은 하늘에게 악몽 같은 존재였다. 하얗고 말끔한 얼굴에 늘 명품을 휘감고 다니는 도윤은 반 아이들 위에 군림하며 하늘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다. 그의 괴롭힘은 집요하고 교묘했다. 야 깜씨, 내 그림 실력 좀 볼까? 아프리카 추장이라도 그렸냐? 도윤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하늘의 귓가를 맴돌았다. 도윤에게 하늘은 그저 놀잇감,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주는 존재일 뿐이었다. 하늘은 망설였다. 아버지의 스케치북을 펼쳐보았다. 너 자신을 사랑하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미술대회 참가 신청서를 써내려갔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을 무담에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나서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은 채. 미술대회 참가를 결심한 하늘에게 돌아온 것은 더욱 거세진 도윤의 괴롭힘이었다. 도윤은 하늘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주목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하늘의 새 물감통은 어느 날 이유 없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아끼던 붓 몇 자루는 끝이 뭉그러져 있었다. 정성껏 스케치한 그림 위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낙서가 그어져 있기도 했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학교 SNS 게시판에는 하늘의 피부색을 조롱하거나 그의 사생활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글들이 올라왔다. 우리 학교에 웬 용병이냐? 밤에 보면 안 보이겠다. 크크. 하늘은 반박할 수도 하소연할 곳도 없이 속으로만 끙끙 앓았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지만 그마저도 불안과 공포에 잠식되어 갔다. 같은 반 서지우는 그런 하늘을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도윤의 서슬퍼런 눈빛이 무서워 애써 외면했다. 나서봤자 좋을 것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우연히 미술실에 홀로 남겨진 하늘의 스케치북을 보게 된 날 지우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안에는 하늘이 겪고 있는 고통과 외로움, 분노,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검은색 물감으로 뒤덮인 캔버스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작은 새싹 그림은 지우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쟤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구나. 아니,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있겠지. 지우는 죄책감과 함께 하늘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작은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늘은 며칠 밤을 새워 망가진 그림 대신 새로운 작품을 구상했다. 하지만 도윤의 방해는 집요했다. 그는 하늘이 가장 아끼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이젤을 일부러 넘어뜨려 부러뜨렸다. 하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처음으로 도윤에게 맞섰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러나 돌아온 것은 도윤의 싸늘한 비웃음과 더욱 심해진 조롱뿐이었다. 내까지 꽤 감히 나한테 대들어? 주제 파악 좀 해, 깜둥아. 그날 하늘은 학교 뒤편 창고에서 한참을 울었다. 모든 것을 포셔하고 싶었다. 그림도, 학교도, 어쩌면 삶 그 자체도.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하늘에게 뜻밖의 손길이 내밀어졌다. 서지우였다. 지우는 며칠간 고민 끝에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도윤이 하늘의 이젤을 부러뜨리던 날, 지우는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고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두었던 것이다. 하늘아, 이거 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하늘에게 영상을 건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미안해. 진작 용기 내지 못해서.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도울게. 하늘은 지우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랐지만 영상 속 도윤의 악랄한 모습과 지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아주 작은 불씨였지만 희망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늘은 지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지우야. 미술대회 당일. 강당은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도윤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값비싼 재료로 화려하게 그린 풍경화를 자신만만하게 설명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형식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드디어 하늘의 차례. 아이들은 수근거렸다. 쟤도 나왔네. 또 이상한 그림 그리겠지. 하늘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젤 위에 자신의 그림을 올려놓았다. 며칠 밤을 새워 완성한 그림이었다. 검은색 피부에 소년이 깨진 거울 조각들로 뒤덮인 어두운 공간에 홀로 서 있었다. 소년의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고 그 붓 끝에서는 강렬한 빗줄기가 뿜어져 나와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소년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절망을 넘어선 어떤 단단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림의 제목은 균열 속의 빛이었다. 하늘은 마이크 앞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제 그림 속 소년은 접니다. 강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저는 어릴 때부터 피부색 때문에 많은 차별과 놀림을 받았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 조각처럼 세상은 저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비추었고 저는 늘 그 조각들에 찔려 상처 입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김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팔짱을 낀 채 여전히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 학교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친구는 제 피부색을 보고 깜둥이라고 불렀고 제 그림 도구를 망가뜨리고 심지어 제 아버지가 남기신 소중한 물건까지 부셨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단단해졌다.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잦아들고 몇몇 교사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다. 저는 오늘 그 친구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체 왜 그랬는지, 제 피부색이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는지 말입니다. 하늘은 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서지우가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도윤이 하늘의 이젤을 발로 차 부러뜨리는 장면, 내까지 꽤 감이라며 폭언을 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이내 경악과 분노의 술렁임으로 바뀌었다. 도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제가 겪어온 현실의 일부입니다. 하늘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제 그림 속 소년처럼 저도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나아갈 겁니다. 제 붓은 제 목소리가 될 것이고 제 캔버스는 제가 싸워나갈 세상이 될 겁니다. 하늘의 발표가 끝나자 처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작은 박수는 점점 커져 강당 전체를 뒤흔들었다. 서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하늘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미술교사 정수연도 따뜻한 미소로 하늘을 격려했다. 김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부모는 황급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날 하늘의 그림은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그의 그림에 특별상을 수여하며 가장 진실되고 용기 있는 작품이라는 평을 남겼다. 하늘의 이름과 그의 그림 이야기는 학교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지역신문에도 작게나마 기사가 실렸다. 사건 이후 학교는 마지못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김도윤은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어 교내 봉사활동과 특별교육이수라는 어쩌면 솜방망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교내에서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를 따르던 무리도 흩어졌고 아이들은 그를 피하거나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그 어떤 처벌보다도 견디기 힘든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그의 부모는 처음에는 학교에 항의하려 했지만 이미 여론이 하늘에게 유리하게 돌아선 뒤였다. 하늘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숨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한결 단단해졌고 어깨는 펴졌다. 서지우와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하늘의 용기 있는 행동은 학교 내 다른 소수자 학생들에게도 작은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쉬는 시간이면 하늘의 주변에는 그의 그림을 구경하거나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친구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하늘은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섰다. 그의 손에는 졸업장 대신 지난 미술대회 때 그렸던 균열 속의 빛 그림이 들려 있었다. 저는 오늘 이 그림과 함께 졸업합니다. 이 그림은 저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그리고 미래를 향한 다짐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균열과 어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아주 작은 빛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가 그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박수 소리는 더 이상 하늘의 피부색이나 그의 아픔에 대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용기와 성장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지지였다. 졸업 후 하늘은 미대에